폴란드는 중앙 유럽에 위치한 독립국가로 독일, 슬로바키아, 체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그리고 발트해와 접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가지 기묘한 현상으로도 유명한데요. 예를 들면 도넛에는 구멍이 없고 포토샵으로 편집한 듯한 집이 있으며 무려 400명 규모의 난쟁이 군단이 존재하고 보드카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폴란드에 대한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 3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유명 인물들의 진실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30번. 폴란드의 악명 높은 유령숲. 소나무라고 하면 대부분 곱게 뻗은 나무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 서부 포메라니아 지방 노베야보르 차르노보시 외곽에 위치한 크지비 라스숲, 일명 비뚤어진 숲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소나무들은 하나같이 특이하게도 J자 형태로 휘어 자라고 있어 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전체 숲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며 약 400그루가 일정한 방향으로, 즉 북쪽을 향해 90도로 꺾여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소나무들이 곱게 자라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상하게 자란 소나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형태로 자라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다양한 추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이 숲은 더욱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크지비 라스 숲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독특한 소나무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묘한 숲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29번. 보드카의 발상지는 폴란드. 많은 사람들이 보드카의 기원이 폴란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보드카는 처음에는 약용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생산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에도 폴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드카를 생산하는 나라로 꼽히며 연간 약 2억 6천만 리터에 달하는 보드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이 나라의 유명한 보드카를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8번. 폴란드는 보드카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다. 폴란드는 보드카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의 음료는 그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맥주인데요. 폴란드는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맥주는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며 특히 지비에츠와 티스키 같은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체코와는 달리 폴란드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콤포트라고 불리는 음료도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과일을 끓여 만든 무알코올 단맛 음료로 날씨나 지역의 관습에 따라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즐길 수 있습니다. 27번. 매년 봄, 폴란드 사람들은 인형을 죽인다. 폴란드를 봄에 방문했다가 사람들이 인형을 죽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의 독특한 전통 문화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오랜 역사를 지닌 봄맞이 의식으로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들어 그것을 의식적으로 없애는 풍습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이 인형을 마자나라고 부르며 이를 물에 던지거나 불태우는 방식으로 겨울과 작별을 구하고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26번. 폴란드의 매혹적인 비뚤어진 집. 폴란드에는 나무만 비뚤어진 것이 아닙니다. 건물조차도 비뚤어졌습니다. 폴란드 소포세 몬테카시노 거리에는 크지비 도맥이라는 이름의 독특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무려 4,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는 유명한 레지던트 쇼핑센터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건축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져 이곳을 직접 찾는 이들은 마치 환각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건물이 비뚤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을 직접 보면 누구든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독창적이고 비범한 건축물입니다. 아마도 평범하고 뻔한 건축 양식에 지친 건축가가 특별한 개성을 담아 설계한 것 같습니다. 벽, 창문, 문, 심지어 지붕까지 모두 비틀리고 왜곡된 듯한 모습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실제로 처음 사진을 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포토샵으로 편집된 사진이라 착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크지비 도맥을 직접 마주한 순간 그것이 실제 건물이라는 사실에 모두 놀라게 됩니다. 25번. 폴란드의 난쟁이 군단.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는 광활한 광장과 아름다운 고택, 웅장한 교회 등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숨겨진 또 다른 명물은
지면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인도를 따라 걷거나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작고 귀여운 청동 난쟁이 조각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키가 15cm도 되지 않으며 무려 400개 이상이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벤치 아래 창틀 위, 공원 한켠 등 다양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동상들은 도시 전체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이 난쟁이들을 찾아다니는 일은 매우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면 이 난쟁이들이 이루는 작은 사회를 엿볼 수 있게 되죠. 상인, 은행원, 거리음악가, 교수, 집배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난쟁이들이 있으며 청진기를 든 의사, 손수레를 끄는 정원사, 이를 뽑는 치과의사도 있습니다. 어떤 난쟁이는 호텔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2마리는 혼인신고소 앞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으며 19마리는 시립공연장 앞에서 난쟁이들만을 위한 교향악 연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난쟁이 동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24번. 폴란드 사람들은 숫자 3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폴란드 문화에서 숫자 3은 행운과 마법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폴란드 민속 이야기 속에서도 자주 드러나며 3가지 임무, 3명의 인물, 3개의 목표 등 3의 법칙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 사람들은 숫자 3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번. 폴란드의 흥미로운 크리스마스 풍습. 폴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거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인거를 구입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전통을 지켜 크리스마스 며칠 전부터 욕조에서 인거를 키우는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은 비길리아라고 불리며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떠오르면 식사를 시작합니다. 겨울철에 폴란드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오후 4시나 5시처럼 이른 시간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만찬에서 식탁에 항상 빈자리를 하나 마련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연히 방문한 손님을 위한 것으로 꼭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날 따뜻한 환대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비워두는 자리입니다. 이날의 전통 음식으로는 버섯 요리, 비트 수프, 피에로기, 청어 절임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됩니다. 이처럼 독특한 폴란드의 크리스마스 풍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22번. 나치 독일과 공식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유일한 유럽 국가 폴란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폴란드는 나치 독일과 어떤 수준에서도 공식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유일한 유럽 국가입니다. 어떤 폴란드 부대도 나치 독일군과 함께 싸운 적이 없으며 폴란드는 독일에 공식적으로 항복한 적도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기간 동안 폴란드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폴란드 국민의 강한 독립의지와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1번. 폴란드에서는 고등교육이 무료이다. 폴란드에서는 자국민에게 고등교육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해외 유학생들도 매우 저렴한 등록금만으로 폴란드에서 공부할 수 있어 유럽 내에서도 인기 있는 유학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는 야기엘론 대학교로 1364년 카지미에시 3세 국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역사 깊은 교육기관이며 수많은 지성인과 위인들을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20번. 폴란드 TV는 자막 대신 더빙을 사용한다. 폴란드 TV에서는 자막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영어로 된 영화를 TV로 시청할 경우 영화의 원래의 음성은 작게 들리고 그 위에 폴란드어 더빙이 덧입혀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외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단 한 명의 남성 성우에 의해 더빙된다는 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어린아이의 목소리까지도 모두 한 사람이 맡아 더빙을 진행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폴란드에서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독특한 더빙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19번. 유럽에서 결혼을 가장 일찍 하는 폴란드인들. 폴란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5에서 27살 사이에 결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른 편에 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살이 넘은 폴란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면 슬슬 폴란드에서 열릴 결혼식에 참석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8번. 폴란드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만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공식 화폐는 즈워티입니다. 물론 일부 식당이나 호텔에서는 유로나 달러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지 화폐로 결제를 해야 하므로 즈워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ATM이나 환전소가 곳곳에 잘 마련되어 있어 현지 화폐를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17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헌법을 가진 나라. 폴란드는 1791년 봄 자국 최초의 성문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유효한 헌법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헌법은 아쉽게도 단 14개월 하고도 3주 동안만 효력을 발휘했고 이후 폴란드는 100년 넘게 분할 통치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폴란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서로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16번. 세계 최초의 거꾸로 지어진 집 폴란드에 있다. 폴란드에는 세계 최초로 거꾸로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이 나무집은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숲속에 세워졌으며 일반적인 집과는 반대로 지붕이 아래쪽에 있고 방문객은 지붕의 창문을 통해 입장하게 됩니다. 집안은 1970년대 폴란드 가정집의 모습처럼 꾸며져 있으며 가구도 모두 거꾸로 배치되어 있어 매우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2007년 개방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이 특별한 장소를 찾았으며 이 집은 폴란드 시은바르크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인구는 약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15번. 폴란드의 도넛에는 구멍이 없다. 도넛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멍이 뚫린 도넛에 익숙한 분이라면 폴란드에서 도넛을 먹을 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도넛은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평평하고 구멍 없는 튀김빵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멍 뚫린 도넛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폴란드 도넛은 둥글고 위에는 설탕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나 장미잼 또는 다양한 과일 맛으로 속이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폴란드에는 기름진 목요일이라는 뜻의 트우스티 츠바르텍이라는 재미있는 명절도 있습니다. 이날에는 도넛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몇 개나 먹었는지 묻는 것이 전통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행운이 따른다고 여겨지죠. 14번.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중 하나가 폴란드에 있다. 피브니차 시비드니카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역사적인 시청 건물 지하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1973년 이후 문을 열었으며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역사 깊은 식당입니다. 지금도 예약을 통해 식사를 즐길 수 있으니 폴란드를 방문하신다면 이 특별한 장소를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13번. 폴란드는 황새들의 천국이다. 세계에 서식하는 흰 황새의 약 4분의 1이 봄철마다 폴란드에 날아와 둥지를 튼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해마다 봄이면 전체 개체 수의 약 25%가 폴란드를 찾아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황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황새가 지붕이나 농장 근처 전봇대 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황새의 둥지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집을 화재나 벼락으로부터 지켜준다고도 여깁니다. 이 황새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브코보라는 작은 마을인데 폴란드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황새의 수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는 약 120마리의 황새가 살고 있는데 이는 마을 인구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폴란드에는 흑황새도 서식합니다. 이들은 숲속의 높은 나뭇가지나 산, 바위 위에 둥지를 틉니다. 12번. 폴란드는 소시지로 유명하다. 폴란드의 소시지는 특히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킬바사 소시지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킬바사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랑받는 전통 소시지로 돼지고기와 마늘, 후추, 소금, 설탕, 그리고 곱게 간 폴란드 전통 양배추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재료 덕분에 킬바사 소시지는 아주 독특하고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혹시 이 소시지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11번. 폴란드의 풍부한 요리 문화. 이제 폴란드의 대표적인 요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소시지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전통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피에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속이 꽉 찬 이 만두는 폴란드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크라쿠프에서는 매년 피에로기 축제도 열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음식으로는 비고스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폴란드에서 가장 전통적인 음식으로 손꼽히며 비주얼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맛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입니다. 비고스는 양배추절임과 다양한 고기, 소시지를 꿀, 계피, 정향 등과 함께 오래도록 푹 끓여 만든 음식으로 모든 재료가 부드럽게 익으면 둥근 빵과 함께 먹습니다. 즈라지 또한 폴란드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입니다. 즈라지는 큰 명절이나 축제는 물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주재료는 훈제고기, 빵가루, 버섯, 피클 등이며 이 재료들을 얇은 소고기 슬라이스로 감싸 조리합니다. 찌거나 굽거나 튀기는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이든 아주 맛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원브키, 코틀레트 스하보비, 흐워드닉 같은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있으며 폴란드를 방문하면 꼭 한번 직접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번. 폴란드어는 매우 배우기 어렵다. 대체로 새로운 나라를 여행할 때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어는 배우기가 결코 쉽지 않은 언어입니다. 특히 발음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문법 구조로 인해 초보자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이 폴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권 사람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문법 규칙과 발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폴란드어로 어떻게 말하냐고 묻는 것이 직접 프셰프라샴이라고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현지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고 따라 하다 보면 훨씬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9번. 폴란드에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된다. 폴란드에서는 영어가 두 번째로 흔한 언어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주요 도시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꽤 잘 구사합니다. 물론 작은 마을이나 오래된 동네에서는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요 관광지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일부 폴란드인들은 일부러 모르는 척하거나 자신의 억양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머뭇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가 좀 엉망이라 죄송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실 텐데 사실 그들이 구사하는 영어는 여러분의 폴란드어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8번. 폴란드에는 해변, 산, 숲, 사막, 호수가 모두 있다. 폴란드는 자연 경관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약 8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함께 타트라산, 카르파티아산, 수데트 산맥, 비에슈차디 산맥, 그리고 시비엥토크시스키의 산맥 같은 장엄한 산지들이 있습니다. 중부 유럽에서 유일한 사막인 블렌도프스카 사막도 폴란드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메라니아 지역의 모래 언덕, 비에브자 국립공원의 습지대, 볼린 국립공원의 섬들은 유럽에서도 독특하고 인상적인 자연 명소로 손꼽힙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 아름다움에 분명 매료될 것입니다. 7번. 폴란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이 있다. 폴란드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800년의 역사를 지닌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 중 하나로 폴란드의 지하 소금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광산 내부에는 소금암으로 조각된 방과 조각상, 소금 샹들리에, 그리고 예배당 전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은 13세기부터 2007년까지 소금을 꾸준히 생산해 왔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와 섬세한 소금 조각들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 폴란드에 있다. 폴란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6개의 명소가 있으며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보르크에 위치한 튜톤 기사단의 성입니다. 이 성은 13세기에 건설되었으며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으며 폴란드는 이 말보르크 성을 포함해 총 16곳의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5번. 유럽에서 가장 큰 동물이 폴란드에 산다. 폴란드에는 무려 15만 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원시림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아워 비에자 숲입니다. 이 숲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시림으로 약 800마리의 유럽 들소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들소는 유럽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로 이 숲 덕분에 멸종 위기를 넘기고 자연 속에서 보호되고 있는 셈입니다. 4번.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르샤바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고 전면 재건되었다.
지금은 활기찬 대도시인 바르샤바는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도시로 불사조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바르샤바는 엄청난 폭격을 받아 거의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 이전의 옛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의 바르샤바는 그 당시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후 도시 재건을 위해 사람들은 화가 베르나르도 벨로토가 남긴 바르샤바의 그림을 참고하여 거리와 건축물을 복원하였습니다. 지금의 바르샤바는 과거를 딛고 일어난 상징적인 도시로 역사적 의미 또한 깊은 장소입니다. 3번. 폴란드는 세계 최대의 사과 수출국이다. 폴란드는 사과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과를 수출한 나라로 전 세계 사과 수출량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폴란드의 흐르헤츠 지역은 사과의 땅으로 불릴 정도로 광활한 사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으며 특히 크고 품질 좋은 사과로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폴란드 사과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맛이 어땠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2번. 마리 퀴리는 사실 폴란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 유명한 과학자 마리 퀴리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녀가 사실은 폴란드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는 프랑스인이 아닌 본래 폴란드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마리 스클로도프스카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인 피에르 퀴리와 결혼하면서 성이 바뀐 것입니다.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수상한 유일한 여성 과학자이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번. 폴란드는 많은 유명 인물들의 고향일 수 있다. 폴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인물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꾼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마리 퀴리를 비롯해 영화계의 거장 로만 폴란스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모두 폴란드 출신입니다. 또한 프레데리크 쇼팽은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1820년 폴란드의 젤라조바 볼레에서 태어났으며 폴란드의 음악학자 예지 주라비에프 교수가 창설한 프리데리크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콩쿠르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소설 작가 스타니스와프 램 또한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솔라리스는 2002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인물로는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 토룬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지구 중심설이 아닌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 중 하나인 조지프 콜레드 또한 사실은 폴란드인이며 본명은 터도르 유제프 콜라드 나웬치 코제니오프스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외에도 폴란드 출신의 유명 인물을 알고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폴란드에 관한 30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이미 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나라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폴란드의 난쟁이 군단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